정치 이야기. 윤석열이 유승민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는 사고가 났어요. 부창부수? 군 가산점 공약인데 얼마 전에 유승민이 냈던 공약을 윤석열이 그대로 발표하는 이런 경우는 좀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후보나 낼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있는 공약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공약이라고 발표를 해. 근데 뭐 이랬던 적이 많잖아요. 유승민이 저번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된 공약 발표했는데 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발표를 하고 이번에도 그 군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군대 근무 기간을 좀 넣어주자 혹은 뭐 군 가산점 같은 것을 그러니까 군 가산점이라 표현 안 했지만 그 급여 관련해서 군대를 인정을 해줘서 급여를 올린다는 올려주자 거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니까 유승민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네. 차근차근 해볼게요. 군복무를 일종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군필자의 임금을 상향하고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가 윤석열의 공약인데 유승민 쪽에서 보니까 이 새끼 봐라.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발표하는 게 어딨어. 이거 상도에 어긋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주택 청약 시가 아니라 뭐 다른 쪽에 뭐 가산점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모를 텐데 그대로 발표하니까 그 유승민 캠프에서 나왔던 논평은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 이렇게 논평을 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MZ세대를 지지율이 급했는지 군필자에게 주택 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고 한다. 유승민 의원이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 그대로다.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승민의 공약과 같다. 여기서 빡쳤나 봐요. 유승민이 직접 페이스북에 쓰는데 내용이 엄청 세요. 근데 여태 이렇게 대선 주자가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 처음 보는 그러니까요. 광경 같은데요. 유승민이 네. 얼마나 빡쳤는지 페이스북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유승민 페이스북 처음 가봤어. 이것 때문에. 자, 윤석열 후보님 군 의무 복무가 무슨 직장입니까? 가족, 직장 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시킨 거다. 윤 후보께서 저의 한국형 GI 빌 공약 중 주택 청약 5점 가점을 베끼곤 한 말입니다. 우선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이 아닙니까?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입니까?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윤 후보에게는 군 의무 복무가 직장으로 보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하지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닌가요? 군이 어떻게 직장과 같습니까? 그리고 직장이 청약 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이 아니죠.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기다 한 줄 더 추가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캠프에 아마 이런이었으면 그 얘기 했을 텐데 부인의 국민대 유지 멤버 유지 그 논문은 어떻게 됐는지 빨리 좀 해결 좀 하라 그런 말 한마디 해줬어야죠. 예. 부창부수네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부창부수인데 이제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20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너무 홍준표한테 너무 밀리니까 MZ 마음 어떻게 잡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주택 청약 가산점을 얘기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도 살짝 언더 타고 가고 싶은 것 같죠. 주택 문제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도 베꼈어. 공약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지. 것도 이해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계속 뭐 여론조사 발표되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유승민도 여기다가 본인 지지율 또 한번 저기 윤석열이랑 엮어가지고 한번 엎어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 있는 어떤 이런 선거 공약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내용들이 길지 않은데 여기에 윤석열의 기존의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심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면 정직부터 배워라. 정직하지 않은 후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논문 표절 뭐 이런 부분들 결국엔 와이프 배우자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쓰는 공격이다 해서 이 짧은 글 안에 윤석열의 그
써 있는 이미지를 다 몇 줄로 요약을 해주면서 제대로 공격을 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거를 진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캠프 구성원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찰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그 나라를 운영할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단기간에 뭔가를 내야 되는데 방법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베껴서라도 했다는데 뭐 일단 정치를 내려놓았다는데 했다는 게 주자. 대단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숙지나 할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 내용의 깊은 뜻이나 이걸 이해를 하고 발표를 했을지 그 다시 한번 예. 페이퍼 보지 않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최근에 느낀 나름대로의 그 깊은 사유인데요.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컨닝해서 합격한 게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머리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치관을 떠나서 근데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요게 사법시험도 컨닝이 없으란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우쩍 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예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법시험 출제자가 미리 문제를 유출하는 사건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 정도로 머리가 더럽게 나쁜데 유승민이 얼마나 빡이 쳤으면은 부인까지 소환하겠어요.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입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굴 빨개질 일이거든요. 그냥 속으로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캠프 내부에서는요. 그 정도 이 정도 표현이 나오면 윤석열 또는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저 새끼가란 말이 나올 정도예요. 김건희를 소환하잖아요. 이것은 진짜 언론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깊게 봐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부인까지 소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소환할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실제로.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부인을 소환해서 전시 이야기를 꺼내버린다거나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가지고 뭔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버린다거나 하면 전쟁 나는 거거든. 근데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입니까를 유승민이 직접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인정하는 지금 거죠. 언론 같으면 이거 쌈 붙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쌈 붙이는 거야 안 붙이니까. 이런 유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속이었잖아요. 국회의원 했을 때. 그래서 군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단점, 장점들을 많이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군대 전문가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공약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윤석열이 베껴 쓰니까 본인의 공약을 홍보하고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부분들로 일거양득을 취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현실성 없는 공약입니다. 이 자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MZ 세대를 겨냥해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걸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현재 그 군대에 관련해가지고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군대 관련해서 이 군 복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인권이나 이런 혹은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한 것처럼 현대화된 무기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모병제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종전선언과 같은 북한과의 어떤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군대 갔다 오면 혜택 줄게. 거기서 어떤 고생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복무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득권의 자의 입장에서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팍한 공약 몇 개 던져가지고 20대 남자들이요. 또는 20, 30대 청년들이요. 나한테 표를 주시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성표 떨어지는 소리고요. 즉 약간 좀 꽁대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저는 이 새날 같은 이 자그마한 채널을 운영하면서도요. 늘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 새날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소구할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봐도 재밌을 만한 방송 만들려고 보면은 어떤 한 곳에 막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서 사무실 바라볼 때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긴 틀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고민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자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부가 표절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뭐 캠프 측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뭐 베낀 거에 대한 뭐 전혀 그 왜 안 했다 뭐 그게 이런 예 부정은 하지 않네요. 그 간절함이 담긴 청년들의 목소리고 뭐 유사한 목소리는 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베낀 거 맞아요 뭐 이런 소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네요. 이건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본인도 문제지만 캠프도 사실은 이런 공약을 내보낼 때 정말로 더 뭔가 이렇게 일정 부분 핵심 부분을 좀 베끼더라도 실제로 복사해서 붙인 거 정도는 안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일본 말로는 뭐 이렇게 우라카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 정도로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참모들도 어떻든 그 후보를 연맥이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연맥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러려고 한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선언이에요. 같은 당에서 김건희를 소환할 정도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 나오는 후보들 중에 김건희를 직접 저격한 게 첫 사례예요, 첫 사례. 유승민 포함해가지고 다. 홍준표는 절대 김건희를 안 건드릴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냥 멱살잡이 싸움을 하던 수준이 나중에 칼부림 가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인 건드리는 거. 근데 그게 바로 던져진 거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빡쳤다. 왜 빡치냐면요. 네가 지지율 잘 나온다고 감히 정치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나 무시해? 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어. 근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냥 베끼는 행위는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스피커가 큰 쪽이 윤석열 후보 측이니까 그쪽 공약이 그냥 더 많이 보도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윤석열은 사실상 당내 후보랑 싸워야 되고 이재명 등 민주당 후보랑 또 싸워야 되지만 사실은 공수처 검찰 문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굉장히 큰 수사팀을 꾸렸어요. 2개의 부서가 연합으로 꾸렸고 저기 고발 사주 관련해 갖고 공수처도 역시 두 기관이 경쟁하듯이 어느 쪽이 더 잘났냐 어느 쪽이 더 확실하냐 이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김건희는 아마 이번 달 내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윤석열은 그 포위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은 내부에 의해서 먼저 그게 검찰이든 국민의힘이든 내부에 의해서 먼저 심하게 저격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조가 부부가 표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뭐 따로 들으신 얘기가 없으신가요?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이 제목이 검찰이 윤을 부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스탠스로 수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범죄가 명백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말 의혹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수사하는 스탠스대로 수사를 해왔으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정치적이네, 정치적이지 않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항상 정치적인 사건 때마다 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기사가 윤을 검찰총장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일단은 뭐 선거 사건 관련해서 공안부 예전에 공안부 지금은 뭐 반부패 강력 수사부 그다음에 형사부 등이 동원돼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일단 수사진 되게 강력하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되게 강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김건희를 불러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두 기관이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이렇게 이제 어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양쪽 수사기관이 좀 제대로 또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선거에 상관없이 예전에 BBK 같은 경우도 선거 있기 며칠 전에 BBK 특검이 통과돼가지고 수사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안 와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좀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좀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하고 지금 대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중앙지검이 지금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면죄부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이제 그런 그 BBK라든지 과거 여러 건에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면죄부가 되는 식으로 가면 우리 쪽의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공수처라는 게 아직까지는 썩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세 개의 기관이 각자의 목표라든지 이익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전에는 단 하나 뭐 특검이면 특검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컨트롤하기 편했더라면 이번엔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님처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이게 과거적인 문법이죠. 대선주자를 건드릴 수 있겠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따로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이 수사를 잘못해서 공수처는 뭔가 깔려고 하고 검찰은 덮으려고 한다면 검찰한테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뺏어오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정치적 계산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히 전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분위기도 굉장히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했는데 유야무야 끝나는 상황이 되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자기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제는 어찌됐건 간에 검찰은 스스로가 자기들의 비리를 밝히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됐잖아요. 김봉현 씨한테 술 얻어먹던 그 검사들 99만 원 세트 만들어서 처벌조차 못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치는 정치고요.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수사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딱 그런 거죠. 검사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정경심 교수 감옥에 넣고 지들 증거는 어떻게든지 빼돌립니다.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게 수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증인 즉 손준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뭐 결과를 떠나서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그 간첩 조작 사건 있었잖아요. 뭐 중국의 네. 어떤 출입국 기록 뭐 위조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검찰이 위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정도인데 그렇다고 침이 역설적으로 있는 것도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처 발릴 수 있으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 부부가 표절하시는 윤도리커 부부. 옛날에 문도리커가 굉장히 그 화제였는데 지금은 윤도리커 부부가 지금 부부가 그런 부부가 있기는 해요. 보면 약간 좀 살면서 보면은 부인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어쩔 때는 부부간의 문제를 떠나서 이웃이 봤을 때는 남편이 나와가지고 어이 그러지 마 해야 되는데 남편이 나왔는데 더 무식한 놈이 나와갖고 앞집이랑 싸우는 경우 가끔씩 보시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인 건 좋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는 비호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자기 부인 예능에 소개 한번 못하는 집사부 일체 보셨어요? 소개 한번 못하는 아니 저는 그거 진짜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역겨움이 내가 봤을 때 얘는 범죄자인데 예능 나와가지고 해맑은 모습으로 하면 그게 위선이고 가짜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TV조선도 필요하면 보는데 그건 죽어도 못 보겠더라. 그래서 꺼버렸어요. 저도 보지 않고 얘기만 들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그 이승철 씨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그런 사람 또 그래요? 없습니다라고. 아, 그 부분에서 다들 정말 귀염을 토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자,